당초 학대 간부 회의를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진행하였으나 온나라 시스템 불안정으로 접속자 수가 적은 화요일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2월 학대 간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구동 주요 업무 보고, 부구청장님 당부 말씀, 구청장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본관 흡수식 냉난방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본관 옥상에 설비되어 있는 흡수식 냉난방기 세대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여 구청사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은평형 그린 뉴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특별교부금 5억 원, 구비 4,500만 원으로 총 5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3월까지 설비 일체를 계약 구매하고 5월까지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시험 가동하는 등 사업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직원과 방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청사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구내식당의 노후화된 식탁과 의자 교체와 더불어 무인식권 발급기 등 구내식당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2월 말까지 가구 교체와 무인식권 발급 시스템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2021년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상식과 원칙, 변화와 혁신에 의한 공감 인사가 되도록 인사운영 과제를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선호 기피부서 재정비, 일중심 성과관리를 위한 7급 서무주임 금평 개선, 고충 심사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심사기준 강화, 6급 팀장 보직심사제 운영, 인사청년도 향상 방안 마련 등입니다. 2월 중 10대 인사운영 과제를 수립 시행할 예정으로 구동 전 부소장께서는 소속 직원이 인사운영 과제의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일 중심으로 조직 문화가 개선되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 특집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하겠습니다. 주요 영상 내용은 설 연휴 코로나19 생활 방역 수칙과 집에서 즐기면서 따라할 수 있는 글라스 데코 만들기와 스트레칭, 설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설 연휴 쓰레기 배출 안내, 약국, 병원 이용 방법 등을 제작하여 은평인 미디어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간내 모니터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미디어에 관심 있고 끼와 개성이 넘치는 은평인 리포터와 마을 라디오 주민 DJ를 모집, 차별화된 주민 참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모집 인원은 은평인 리포터 5명, 마을 라디오 DJ 2명 총 7명입니다. 세 번째,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홍보대사를 발굴, 이축하여 후중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국민과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홍보대사 이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은평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 이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공포는 2월 18일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 정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정보과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oT 기반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시설물을 관리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여 금년 6월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물인터넷 자가통신망과 무선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동과 기울기, 온도 등의 위험인자를 감지하는 센서와 데이터 수집과 이를 분석하기 위한 서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6억 2천, 구비 1억 7천 등 총 7억 9천만 원으로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추진 일정은 2월 초까지 녹번동을 제외한 15개 동 주민센터와 구청 본관에 게이트웨이 1차 설치를 완료하고 IoT 센서는 3종 시설물 132개소 중 재래시장과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현장 실사와 관련 부서 간 협의 등을 거쳐 2월 중에 30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센서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이 제외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업무 지원 사항입니다. 스마트 정보과에서는 코로나19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에 광케이블 포설, 전화기 설치 등 정보통신망 구축과 전산장비 지원,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홈페이지 인트로 및 중앙 배너 등을 활용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등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 홍보를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구 예방접종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교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교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왼쪽 추진 실적 첫 번째, 은평 시민교육 브랜드 런칭입니다. 이번 브랜드 런칭은 그간 은평 시민교육이 축적해온 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주민 저변을 확대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지난해 부서원과 관계자 간 여러 차례의 워크숍과 회의를 통해 제작하였으며 브랜드명은 은평인 배움입니다. 은평인 배움은 특정 장소가 아닌 은평 모든 곳이 배움의 장소이고 시민의 삶이 곧 배움이라는 의미와 시민 참여형 배움과 배움 네트워크를 상징으로 담아 BI로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홍보 매체 로고 홍보와 홍보물 제작 등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첫 번째, 은평구 학습 포털인 은평 배움모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은평 배움모아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다양한 학습층 확보를 위해 자격증 강좌와 모바일 웹을 오픈할 계획이며 부모 교실과 마을 시민 활동가 교육 등 양질의 강좌도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고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으로 제르페이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사용 범위는 입학에 필요한 교복, 스마트 기기 등이며 사업비는 총 20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겨울방학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온테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월 20일까지 3회의 토요일 운영되며 체험키트를 통한 만들기 공예와 청소년 동아리 온라인 공연이 실시됩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공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은평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10개 수행기관에서 2월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가지 유형으로 사업 참여자는 4,587명으로 우리 구 어르신 85,010명의 5.4%에 해당하며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희망자입니다. 사업 효과로는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시 구비 매칭으로 164억
1,9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제공 및 취업 훈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현황입니다.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는 증산로 23길 7에 위치하며 사용 면적은 207.6제곱미터이고 사무 관리와 운영권을 5년 동안 위탁하게 됩니다. 추진 계획은 오는 2월 26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위탁 동의안 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향후 일정에 따라 4월 초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경제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상반기 지역 방역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401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18명으로 선발 인원 총 419명 되겠습니다.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자와 폐업 사고 등 지역 경제 침체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은평 구민이 되겠습니다. 언제 우리 구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은평 사랑상품 발행입니다. 총 발행 규모는 390억 원이며 상하반기 분산 발행합니다. 상반기에는 2월 4일 목요일 발행 예정이며 은평 사랑상품권은 전액 시비 예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매 할인율은 국비 4%, 시비 4.5, 구비 1.5%로 총 1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한도 구매액은 1인당 70만 원이고 보유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환급에 대해서는 60% 이상 사용 후에 당초 상품권 구매 시 구매 할인율을 제하고 환급을 합니다. 세 번째 사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설 명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대림시장 등 7개 시장에 참여하여 제수용품, 첨가물, 수산물 등을 할인 판매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온누리 상품권, 식료품 등 경품 지급 행사를 실시합니다. 시장별 주요 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많은 주민과 직원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사장님과 동장님께서 많은 홍보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광일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활동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불과활동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입니다. 2월 26일 동주민센터에서 회장, 부회장 등 4명의 임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선출 방법은 무기명 투표에 따라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설맞이 마음먹군 언택트 지원 사업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까지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 30가구에 대해 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설맞이 사랑의 떡 나눔 행사입니다. 2월 3일에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50가구에 가구당 떡 2kg과 라면을 복지 플래너와 부녀회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달하여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산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산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2021년 희망온도 따뜻한 겨울나기 설 명절 이웃돕기 성금을 2월 3일 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20명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1가구 10만 원씩 지급되며 지원 대상자 개별 계좌로 입금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구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월 4일 설맞이 떡국떡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관내 저소득층 가구 및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 등 100가구에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떡국떡 2kg 100상자이며 전달 방법은 장애인 및 거동 불편 어르신 가구는 유선 연락 후 비대면 문합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의 온라인 화상회의 워크숍을 2월 5일부터 개최하여 운영 세칙 제정, 운영진 선출, 분과 구성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산동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사일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사일동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제1차 통합사례회의를 통합사례관리 운영위원 등 9명을 대상으로 2월 18일 15시에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신규 대상자의 개입 방법 논의와 주 사례기간 선정을 위해서 줌 화상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사정은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연계 및 지원하였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어 사례관리 대상자의 진행 상황 협의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제적 위기 해소와 정서적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사례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중장년 1인 가구 돌봄 플러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복지 솔루션으로 돌봄 플러그 설치를 통해 위험사항을 예방하고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신사일동 중장년 1인 가구는 810명입니다. 추진 방법은 고독사 위험 가구당 2개씩 돌봄 플러그를 설치한 후 가전제품 사용량과 집안 조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사용량이 없을 경우 위험 상황으로 인지하여 자동으로 복지 플래너에게 문자가 전송되며 통보된 위험 가구는 담당 복지 플래너가 확인한 후 시스템 완료 처리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사일동은 고독사 위험 가구 10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플러그를 선정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돌봄 플러그 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기 가구 발생 시 긴급 조치나 돌봄 SOS를 통해 서비스를 연계하겠으며 이 설치 가구 중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서도 월 2회 이상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안보 확인으로 고독사 없는 신사다운 마을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산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드 코로나 시대 늘어나는 코로나 장발장 살리기 빈곤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은 2021년 3월까지이며 도움이 필요한 복지 소외계층 206명을 대상으로 복지 플래너가 위기가구 발생 가구를 조사하여 맞춤형 급여, 차상위 계층, 서울형 긴급복지와 적극 연계하여 공적 급여 기준 부적합 시 내부 사례 회의를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내용은 공적 지원, 서비스 연계, 민간 지원 등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둘째,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문화소외계층 492가구 777명을 대상으로 이용권에 대한 자동 재충전, 주민센터,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 ARS 등으로 저소득층 대상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산동 주민자치회 조직 구성 운영 계획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지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보고를 하고 신년에 이제 1월 달에 하고 우리가 2월 달 이제 화요일로 옮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이 신년 업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특별히 이제 그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인사운영 계획 수립하는 것들 잘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홍보 담당관은 은평인 미디어라고 해서 홈페이지 신규 오픈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여러 성과들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교육과에서 은평인 배움 모아죠.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은평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배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 참여라던가 기타 주민들의 주민들의 교육 향상에 대해서 같이 있게 진행되었던 부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은평 일자리 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라든가 기타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자리 센터 민간 위탁이라든가 기타 일자리가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일자리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를 주시겠고요. 그리고 지수과의 가정하수관 주체 이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하수관 것 때문에 문제들도 많았었는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지금 전동에 지금 그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등이 있는데요. 이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내실을 좀 다질 수 있게끔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시작하는데 올해부터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경제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청력전으로 정말 일자리를 준비하고, 은평 구민들께서 그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공공 일자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 일자리가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일선 동장님들 최근에 제설이나 또 한파로 각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셨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물론 코로나 우리가 같이 이제 극복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보궐선거가 앞두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더 바빠지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조직 내부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조직이 건강하고 그리고 깨끗한 또 청렴도가 높은 조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감당해야 될 그런 업무 외에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직원이 없는지 꼭 살펴봐 주시고, 그러한 직원이 남모르는 고생을 하고 있지 않도록 꼭 살펴서 같이 헤쳐나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항상 이제 재정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항상 재정 신속 집행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동일하게 상반기에 소비 투자 부분의 재정을 많이 집행을 해서 우리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그리고 우리
현안 사업들도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뭐 자영업자 골목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골목 경제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같이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하고 또 제로페이도 많이 쓰면서 설 연휴를 앞둔 분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동절기 지나서 이제 봄철, 어떻게 보면 봄철이 이제 해빙기가 다가오는데 그에 따라서 안전관리 시설도 옹벽이나 석충 이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동 업무 보고에 개최하고 따뜻한 겨울 낙엽 모금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며 동 업무 보고회가 지난 18일 가련 이동을 시작으로 해서 어제 진관동으로 마지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알차고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애써 주신 동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동에서는 연초에 세운 업무 계획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초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보고회 때 접수된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안전과에서는 동 업무 보고 종료 후에 전 동으로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 등 우려 요인에 불구하고 금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실적도 목표에 이미 초과 달성했는데요. 우리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한 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대응 및 백신 접종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폭증했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서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지역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등 아직 3차 대유행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게 지금 이틀 동안 그 확진자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또 설 연휴가 다음 주로 성큼 다가왔지만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연휴 기간에 이동을 자제하거나 최소화해서 소규모 가족 중심의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을 지정함으로써 국왕도 방역 조치를 유지키로 하였고요.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 유행의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에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서 고생도 했었는데요. 이번이 또 그 분수령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좀 방역 수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특별 방역 기간 설정에 따른 방역 대책에 맞춰 관련 시설들에 대한 방역에 힘써주기 바라고, 느슨해지기 쉬운 연휴 동안 명절보다는 방역이 우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예상됨에 따라서 접종 장소 선정 및 추진단 구성 등 현재 진행 중인 사항과 후속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접종 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협력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 지금 염려하는 상황인 거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발굴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국민들은 무척 힘든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죠. 이런 때일수록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위축된 민간 수요를 보완하고 경제 회복의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맞춤형 피해 지원책의 일환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추가 대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코로나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와 동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공공 일자리,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힘써주길 바라고요. 특별히 공모 사업 추진 시에는 우리 은평구에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어떤 고용 형태가 적절한지 사전에 분석해서 대응력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는 스마트 도시와 흐름 속에서 정보와 사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도 이런 흐름에 부합해서 발빠르게 준비하고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비대면 업무 변경과 더불어서 이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회 곳곳에서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도 기존에 중단되었거나 축소되었던 기능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개하고 있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여러 기관에서 도서관의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 또 주민들과의 화상회의, 또 종이 없는 민원 서비스로의 개선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온택트 방식의 행정 서비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민원 편의를 개선하고 멈춰있던 주민들과의 소통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으로의 변경은 업무 효율성 면에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강화인데요. 지난달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자아냈던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과 다각적인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죠. 또 우리 구도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 방식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아동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임신 및 영유아 동행 시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행복한 은평 만들기에 기여해온 아이맘 택시 사업은 이용 주민의 호평 속에 차량 대수를 늘리고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확대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소득 취업 계층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방역 및 환경 정화 활동 분야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 이게 공통적인 전국의 상황인데요.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 관련해서입니다. 매년 심각해지는 저출생 고령화에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스크로스, 즉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출생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결혼 감소, 고용 위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추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피부에 와닿는 작지만 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아이맘 택시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정책들이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위주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평에 여러 가지 국책기관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국책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우리 그동안 이 업무 보고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 대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